야채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그렇게 믿고 매일 샐러드를 드셨던 74세 김만수님께서 얼마 전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심한 고혈압과 요산 수치 급증. 평생 술도 안 하셨고 고기 섭취도 많지 않으셨는데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몸이 붓는 증상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의사에게 묻자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던 생야채 샐러드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김만수님은 혈압을 위해 나트륨 줄이고 야채만 드신다고 생각하셨지만 특정 야채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거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진 않나요? 건강을 위해 일부러 샐러드를 자주 챙겨 드시면서도 어떤 야채가 내 몸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고혈압 통풍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주의해야 할 야채와 오히려 혈당과 염증을 잡아주는 착한 야채까지 똑똑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십니다. 나도 모르게 매일 먹고 있던 야채가 병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짜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제가 30년 넘게 연구해온 모든 내용을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야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김만수님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74세 어르신으로 늘 건강을 챙기며 사셨습니다. 평소에도 음식을 싱겁게 드셨고 매일 아침이면 작은 운동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건강 습관은 바로 샐러드였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전 큰 접시에 다양한 생야채를 담아 드셨죠. 브로콜리, 시금치, 토마토, 오이까지 알록달록한 채소가 식탁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어지럼증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검진 결과는 고혈압과 고요산혈증. 김만수님 본인은 그 결과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소문났고 술이나 가공식품도 입에 대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김만수님의 샐러드 습관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한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 같은 고옥살레이트 채소들이었습니다. 이 채소들은 특정 성분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잦은 섭취는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이나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생으로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만수님은 그날 이후로 생야채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익히거나 데친 야채 위주로 바꾸고 염분은 줄이되 섬유질은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식단을 바꾸셨죠. 무엇보다 건강하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라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거나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통풍이 있으신 분들께는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생야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김만수님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야채라고 믿는 몇몇 채소들이 오히려 특정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통풍 등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반드시 피하거나 조절해야 할 채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도 주의하셔야 할 대표적인 3가지 채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은 우리 몸속 칼슘과 결합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결석이 신장에 쌓이게 되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결석의 원인이 되지요.
특히 생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옥살산 섭취량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건강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로콜리도 사실 많은 양을 생으로 드실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역시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요산 수치에 민감한 분들께는 통풍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브로콜리 속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대량 생섭취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일 샐러드로 브로콜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요즘 많이 드시는데 비트 또한 옥살산 함량이 높은 채소입니다. 게다가 비트의 질산염 성분은 일부 체내 조건에서 독성 물질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어르신들께는 자주 드시기보다 가끔 소량 섭취가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비트는 생으로 드셨을 때 그 성분이 더 강하게 작용하므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처럼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는 모두 훌륭한 채소지만 신장과 혈압, 통풍 등에 민감한 우리 시니어 세대에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야채는 무조건 많이 생으로 먹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 상태에 따라 익혀 먹거나 양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생야채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아서 영양소가 그대로 남아있겠지, 생으로 먹어야 진짜 건강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런데 과연 생야채가 항상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8세 김혜부님께서도 샐러드 마니아였습니다.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사오시면 그날그날 직접 손질해 두 끼는 꼭 생야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아루굴라, 비트를 잘게 썰어 올리브유 한 방울 뿌려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쓰리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산 과다와 함께 신장 기능 저하 초기 소견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김혜부님의 식단을 듣고 단번에 원인을 짚었습니다. 잦은 생야채 섭취, 그것도 옥살산이 풍부한 채소 중심의 식단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생야채는 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야채에 들어있는 천연 독성 성분도 익히지 않고 먹을 경우 체내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점은 무조건 생야채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익히거나 데쳐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생야채가 주는 신선한 느낌은 좋지만 매 끼니마다 양을 조절하지 않고 계속 드시다 보면 오히려 소화장애, 위산역류, 심한 경우 요로 결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으로 먹을 경우 야채 표면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미생물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100% 제거되긴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김혜부님은 이후 식사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샐러드 대신 야채를 가볍게 익혀 반찬처럼 드시고 위에 부담 주지 않는 온도와 식감으로 조절해 드셨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속쓰림도 사라지고 신장 수치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생야채가 몸에 좋으니까라는 말만 믿고 매일 드시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하는 습관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생으로 먹을 땐 어떤 채소인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내 몸이 그걸 잘 받아들이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야채가 위험한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 꼭 챙겨 드셔야 할 우리 몸을 부드럽게 살려주는 착한 야채들도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
염증 완화, 장 건강,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야채들을 어떻게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은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착한 야채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과다나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더없이 좋은 야채입니다. 생으로 먹어도 무난하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은 찜기에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종이컵 1컵 분량 정도가 적당하고 식전에 드시면 위를 보호해줘서 식사 후 속 쓰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 면역력 향상, 피부 개선에 매우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히면 몸에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자주 나타나는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저하가 걱정되신다면 하루에 당근 반 개 정도 꾸준히 드셔보세요. 간단하게 삶아서 반찬으로 곁들이시거나 고소한 들기름에 약간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기운을 푹 돋아주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며 속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거나 몸이 으슬으슬하신 날 국에 부추를 조금 넣어 드시거나 부추전처럼 간단하게 조리해 드시면 몸이 한결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착한 야채는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옥살산 함량은 낮아 신장 건강에 매우 안전한 채소입니다. 무엇보다 씹는 질감도 부드럽고 익혔을 때 맛이 좋아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데쳐서 간장에 살짝 묻혀 드시면 아주 좋은 반찬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채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착한 작용을 하는 야채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아무리 착한 야채라도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소는 익히는 방식, 먹는 시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흡수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골고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착한 야채도 알고 조심해야 할 야채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야채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야채 섭취 습관 3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야채는 끼니와 함께 반찬으로 먹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채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곤 합니다. 아침은 바쁘니까 샐러드만 드시고 끝내신다거나 점심 대신 당근과 토마토만 드시는 식이요법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이 방식은 노년기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채에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주식처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고 혈당도 금세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밥국 단백질 반찬에 생선, 달걀, 두부과 함께 익힌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단은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도 균형 있게 들어와서 식사 후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야채는 반찬, 즉 곁들임으로 생각하셔야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야채는 하루 23회 종류를 달리해서 드시자입니다. 어떤 분은 시금치가 좋다니까 매일 시금치만, 당근이 좋다니까 당근만 이렇게 한 가지 채소를 반복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처럼 특정 채소에 많은 성분이 몸에 쌓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채소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르게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하루 23회 식사 중 다른 종류의 채소를 번갈아 드시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익힌 양배추, 점심에는 당근과 브로콜리, 저녁에는 부추와 청경채를 곁들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각기 다른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실 수 있고 입맛도 질리지 않아 식사 만족도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야채 섭취 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음료를 찾으시는데 이때 달달한 탄산이나 과일 주스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면 몸에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캐모마일차, 둥글레차, 생강차, 보리차 같은 차는 소화를 돕고 장에 쌓인 가스를 줄이며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은 소화 흡수력을 도와 야채에 든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게 해주는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야채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야채가 좋다는 생각보다는 내 몸에 맞게 영리하게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야채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셨나요? 이제 야채도 마음 놓고 못 먹겠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린 것은 야채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먹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했기에 채소 하나도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와 재료 속에서 내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례들처럼 시금치나 브로콜리, 비트 같은 야채들이 특정 질환엔 독이 될 수 있고 생으로 과하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거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양배추, 당근, 부추, 청경채 같은 착한 야채들을 잘 조리해서 드시면 피로도 회복되고 혈당도 안정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양과 조리법,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춘 선택과 조절입니다. 야채도 약처럼 먹어야 비로소 진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접시의 샐러드, 한 번의 식사 선택이 여러분의 혈압, 신장,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생야채보다는 살짝 익혀 드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야채를 돌아가며 드시고 식사 후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다독여 주세요. 그렇게 작지만 현명한 습관들이 쌓이면 분명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몇 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잘 드시고 잘 쉬시길 바랍니다.